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경비지도사 경호학 기출문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실까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령상 가로놓기 문제를 냈는데요. 이제 개념입니다. 이 경호란 뭐냐? 이제 누구의 생명을 보호해요? 경호원은 아니겠죠. 경호 대상자죠. 경호 대상자. 그런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을 경호한다. 그럼 경호원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경호 대상자인 대통령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체에 가해지는 안전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위해죠.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어디를 경계해야 되겠어요? 이 특정 지역을 경계, 순찰, 방비하는 모든 어떤 특수 활동이 아니라 여기가 안전이죠. 안전활동 이렇게 되거든요. 경호 대상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정 지역에 대해서 순찰 방비를 하는 안전활동 이렇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다음 문제 보실까요? 경호 경비의 분류입니다. 이제 아주 잘 내죠. 분류는 항상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틀린 것은 경호 대상에 따라서 갑호, 의로, 병호 이렇게 됩니다. 국내 요인의 경우는 이제 갑, 을, 병 이렇게 나누고 외국 요인은 A, B, C, D, E, F 등급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대상에 따라서 갑, 을, 병으로 나눕니다. 그다음에 경호 행사의 장소에 따라서 행사장, 숙소, 연도. 연도는 도로를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치안 경비는 공공안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비 사태에 대해 예방 경계 진압하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치안 경비가 대표적인 게 이제 다중범죄 진압이라고 그래서요. 집회랄지 시위 이렇게 뭐 조직화된 다중과 관련된 거 맞거든요. 경호 수준에 따라서 비공식 아니고요. 비공식은 성격에 따른 거예요. 성격에 따른 분류. 어떤 걸로 구분하느냐 이런 거거든요. 출퇴근 시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이런 부분인데 아무튼 수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성격에 따른 거다. 아무튼 경호 분류 항상 나옵니다.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자, 경호의 법원입니다. 이제 법의 존재 형식과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요. 옳지 않은 거.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규정. 대통령령인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게 아니에요. 이거는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이죠.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 이게 법적 근거를 물어봅니다.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 16조. 16조는 맞아요.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정한다. 결국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 근거는요.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이지 경지법이 아닙니다.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건 여기 있네요. 대통령 등의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경호 조직, 직무 범위,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이 있어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을 규정하고요. 맞고요. 대통령 경호처, 뭐 경호실로 바뀌었다가 경호처로 바뀌었다가 지금 경호처죠. 그 소속 직제는 경호처와 그 소속 조직 범위를 정한다. 그렇죠. 이게 법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법원이 되는데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대책위원회가 있다. 1번이 답이네요.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경호 업무 수행 절차, 뭐 경호학에서는 이런 거 많이 있네요. 옳은 것은 경호 정보는요. 일단 이제 예방 단계, 그리고 경호 안전의 대비 단계, 경호 활동의 대응 단계, 그다음에 이제 학습 단계, 이제 이렇게 구분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번이 답인데 일단 이제 예방 단계, 그리고 어느 정도 위험이 좀 생기면 대비 단계, 그리고 이제 위험한 상황이 됐다, 그럼 대응 단계, 그리고 마지막에 학습 단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예방, 대비, 대응, 학습 이렇게 순서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삼중 경호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옳은 것은 이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삼중 경호. 그러면 일선의 이제 경비 구역이 냐 그렇지 않고요. 요게는 3선입니다. 3선. 경비 구역은 소규모 곡사기 유효사 그래. 그러니까 저격수들이 높은 뭐 빌딩에서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1km, 2km권 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선 경비 구역으로 권총도 유효 사고리를 고려하여 건물 내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요 권총 유효 사고 2선 경비 구역이고요. 또 이게 권총 유효 사고리는요 이제 1선 안전구역입니다. 안전구역입니다. 그리고 경계구역은 또 3선이에요. 2선은 경비구역인데 경비구역은 소총 유효 사거리. 그러니까 권총 유효 사거리는 1선 안전구역. 그리고 2선 경비구역은 소총 유효 사거리. 3선 경계구역. 3선은 이제 경계구역이죠. 경계구역에 이렇게 되죠. 3선 경계구역은 소구경 곡사하기 이렇게 됩니다. 2선이 경비구역이고요.
그다음에 경호 대상자가 위에 위치한 지역에서 경호를 취하는 순서인데 이제 근접 경호 이게 안전구역이고요. 중간 경호, 외곽 경호 이게 이제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해자가 위치한 곳으로부터 내부 이렇게 아니고요. 여기 위해자가 아닙니다. 경호 대상자. 여러분 대통령을 경호한다. 자 그러면 대통령이 위치한 곳으로부터 내부. 그러니까 여기에 권총 유효 사거리 1선 안전구역, 내곽 2선 경비구역. 이거는 소총 유효 사거리, 외곽 그리고 소규모 곡사하기 3선 경계구역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렇게 가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대한민국 경호에 관한 법과 관련해서 물어봅니다. 옳지 않은 건 뭐냐? 대통령 경호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죠. 그렇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의 기획관리실, 경호본부, 안전본부, 경비안전본부, 경호지원단 이게 맞네요. 대통령 경호안전대책 활동에 관하여 위원회의 구성 전원과 구성원에 속하는 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책임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동 책임이에요. 잘못하면 전직 대통령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가 아니고요. 여기는 이제 금고 이상이에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필요한 기관의 경호 경비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문상을 잘 보셔야 되고요. 정답은 4번인데요. 이제 벌금이 있고요. 벌금형, 그 다음에 자격정지, 자격상실, 그 다음에 금고형, 징역형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럼 벌금은 안 들어가요. 금고 이상일 때 예우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넘어가죠. 다음 문제 보시죠. 자, 경호 조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옳은 건 뭐냐? 네, 경호 조직과 관련해서 기구 인원의 측면에서 소규모화가 아니죠. 경호 조직의 경우에 어느 정도 규모를 갖고 있어야지 이게 경호 조직 자체는 부대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대 단위잖아요. 이제 부대 단위로 갑니다. 그러니까 소규모화는 아니죠. 전체 구조가 통일적인 피라미드형을 구성하면서 그 속에 서로 상하의 계층을 이룹니다. 그래서 지휘 감독 체제를 가지고 통일적으로 실시한다. 자, 그렇죠. 그다음에 경호 조직의 비공개죠. 비공개. 경호 기법의 비노출. 그러니까 개방성이 아니라 폐쇄성을 특징으로 하죠. 그리고 테러 행위의 비전문성, 유해 수법의 고도화에 따른 경호 조직은 비전문성이 아니라 사실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죠. 그러니까 테러 행위 자체가 지금 이제 전문성이 되고 있고 유해 수법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경호 조직 역시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층제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죠. 상명하복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지휘관 단일성 원칙이요. 이제 지휘관 여러 명이면 안 되잖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지휘 과정까지 단일할 필요는 없는데요. 다수 경원이 있어도 지휘는 단일해야 된다. 그렇죠? 이 과정까지 단일할 필요는 없는데 지휘관은 한 명이 된다 이거고요. 하나의 기관에 한 사람의 지휘관만 있어야 한다. 자, 그렇고요. 경호 조직은 지휘 역할의 체계화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요. 이게 체계 통일성 원칙이에요. 체계 통일성 원칙, 상명하복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지휘 단일성 원칙이 아니거든요. 경호 업무는 긴급성을 요한다는 점에서 이렇게 지휘관이 한 명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이 아니고 3번이 답이에요. 이제 이거를 함정을 팠고 이렇게 이거는 연결시키는 문제이지 옳고 그름을 내용이 틀린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체계가 통일돼야 된다 하는 것들은 체계 통일성 원칙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대통령 경호 안전대책위원회 물어보는데 규정, 분장 책임 물어봤는데요.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한다. 요거는 대부분 다 같이 가요. 방한 국빈, 지금 이제 국빈이잖아요. 이제 외국에서 왔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가족, 대통령 당선인과 가족의 외국 방문. 자, 이거는 이제 외교부죠, 외교부. 그러니까 외국에 방문했다. 그래서 방한, 우리나라에 이제 방문한 국빈이 있다. 그래서 외교부 의전기획관입니다. 외교부에서 하죠. 이거 뭐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외국 나가고 들어오고 이렇게 되니까. 다음 문제 보시죠. 이제 대통령 이제 경호 이제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요. 경호 주체 객체의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대통령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은 경호대상이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그러면 직계 존속은 이제 부모님, 그다음에 비속은 자녀들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행정수반의 배우자도 경호처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그 대통령 가포 경호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국정수반과 배우자까지 여기에는 A, B, C, D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경호처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에 파견된 경찰 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에 경찰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요게 이제 함정인데 맞습니다. 요거는. 왜냐하면 경호처에 파견되기 때문에 이거는 경찰로서의 권한이 아니라 경호처에 맞게 이루어져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비밀을 누설했을 때는 요게 틀렸어요. 5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천만 원이 아니라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비밀을 누설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숫자를 많이 물어봐요. 항상 숫자는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하다. 항상 정리하셔야 되고 시험장 가기 전에 보셔야 되죠. 4번이 답이네요. 다음 문제 보시죠. 다음을 설명한 경호 조직 원칙을 물어봤습니다. 이제 경호 조직 원칙은 또 어떤 거냐? 경호 업무 성격상 개인적 작용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개인이 아니면 당연히 조직과 부대 단위로 하게 되죠. 그다음에 하급자가 관리하기 위한 지휘권, 장비, 보급 지원 체제를 갖춰야 된다 하니까 이게 지휘 단일 작용이죠. 지휘 단일, 지휘관 단일성 원칙 이런 것입니다. 앞에서도 뭐 체계 통일성 원칙과 비교된 거였잖아요. 명령 복종 체계다. 이게 체계 통일성 원칙이고 경호 협력성은 시민들의 협력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뭐 조정이라는 것은 서로 어떤 원칙 간의 충돌이 있을 때 거기에 이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요 여기 보면 이제 개인적 단위가 아니다, 개인적 작용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부대, 조직, 기관 단위 이렇게 되니까 기관 단위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근접 경호 문제입니다. 근접 경호의 방벽, 이제 벽을 쌓는 거거든요. 경호원들은요 이제 체위를 확장해서 막아야 돼요. 도망가면 안 되죠. 경호 대상자와 경호 행위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은 외부에 노출될 수밖에 이제 없다 했는데 일거수일투족을 다 노출하면 안 되죠. 이렇게 이제 가능하면 비노출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방벽성이 아니죠. 결국 뭐 이게 그다음에 경호 대상자에 따라 항상 이동하거나 움직이면서 변화하는 경호상 능동적으로 항상 이제 이렇게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방벽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가능하면 또 이동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위의 기도자에게 허위 정보 제공, 이제 허위 상황 의원실에서 기만 전술을 써야 된다. 이제 이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만성이죠. 기만성이지 방벽성이 아니죠. 경호는 자신의 신체를 이용해서 외부 공격으로부터 근접하는 보호한다. 이게 이제 방벽성이죠. 이게 신체 체위 확장 원칙이라고 하는데 신체 다 이제 방탄복을 입잖아요. 이렇게 신체로서 막아야 된다. 이 벽을 쌓아야 된다 이거죠. 왜? 경호 대상자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방벽성을 물어봤기 때문에 4번이 답이에요. 자, 다음 문제 보시죠. 자, 근접 경호와 관련해서 물어봅니다. 완벽한 경호 방패막은 근접 경호원들이 형성하는 인적 방법의 경호 대응으로 완성된다. 그렇습니다. 경호 대응을 잘 짜야 되죠. 위급 상황 시 위해자와 경호 대상자 사이를 차단해야 돼요. 막아야 되죠. 경호 대상자가 안전지대로 대피시키고요. 맞고요. 위급 상황 시 경호 대상자가 방어하여 공격 방향으로 신속하게 이탈한다. 그러면 안 되죠. 이게 방벽을 먼저 쌓아야죠. 이게 공격 방향으로 신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빨리 이동시켜야 되죠. 지금 여기는 안전지대로 가는 게 우선이지 공격 방향으로 이제 이탈하면 안 됩니다. 경호 대응 형성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인적 근무자의 움직임과 상호 연결되죠. 뭐 당연하죠. 이 부분은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경비업법에 비해서요, 이 경호학은 조금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사주 경계에 관해서 물어봤습니다. 다음 주 옳은 거 물어봤는데 행사장이나 주변의 모든 시설물 경계해야 되겠죠, 그죠? 빰 빼면 안 돼요. 모든 시설물 물체를 다 경계해야 됩니다. 위에 기도자가 은폐하기 좋은 장소나 공격하기 용이한 장소를 또 이렇게 경계 대상이죠. 그러니까 이게 위에 대상자는 이렇게 은폐하기 쉽고 그리고 공격하는 위해자가 이제 용이하게 하는 장소 이런 거 경계해야 되겠고 경호 대상자 주변은 모든 이런 중 행사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아무튼 조금 두리번두리번 한달지 이런 사람들인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중첩적으로도 감시를 해야 됩니다. 경호 행사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접적 위해 요인도 되죠. 직접적인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위해를 줄 수 있는 것도 전부 다 이제 경계 대상입니다. 빼면 안 된다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근접 경호원의 이제 자세입니다. 이제 근접 경호원의 이제 자세 옳은 건데요. 순간적인 경호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야 돼요.
대응하기 위한 명석한 판단력. 그러니까 굉장히 신속하고 빨리 명석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행사의 성격 상황을 직시하여 그에 맞는 적절하게 행동해야 되는 거고, 급박한 상황 외에 경호 대상자와 활동에 방해가 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다음에 경호 대상자와 경호 환경이 어울리지 않는 안 됩니다. 이게 튀는 옷 입고 하면 안 돼요. 이게 화려한 옷 입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옳은 거니까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이제 뭐 어렵지 않았죠, 이게. 자, 다음 문제 보시죠. 이제 근접 경원과 관련해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경호 대상자의 성격과 성향에 따라 경호 대응이 이제 결정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도보 대응은 장소나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변화가 돼야 되고, 도보 경우는 이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외부 노출 시간이 이렇게 짧아 위의 기도를 줄은다 아니죠. 오히려 있잖아요. 도보로 가는 것은 당연히 외부 노출 시간이 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회가 늘어나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삼성 경우도 또 안 되고, 그러니까 더 유의를 해야 되고, 도보 경우 시에는 이제 기만 경우도 필요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경호 대상자 주위에 경호 방패막을 형성해서 동선에 따라 이동하는 선 개념이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경호 대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그 다음은 이제 차량 경호 문제입니다. 차량 경호. 옳지 않은 건데, 경호 차량으로 방호 대응을 형성하여 경호 대상자 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차량 경호고요. 기동간, 그러니까 이제 차가 움직이잖아요. 경호 대상자 차량과 경호 차량 사이에 다른 차량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이제 교차로랄지 이제 곡각지, 그러니까 이제 잘 안 보이는 곳이에요. 이렇게 돌아가서 반대편이 안 보이는 곳이잖아요. 기동할 때 같은 속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은 경호원이 방해하기 방어하기 가장 좋은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교차로랄지 이제 곡각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어디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호하기 곤란한 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더 주의해야 되는 곳입니다. 교차로나 곡각지 보이지 않는 거. 경호 대상자 차량의 문은 급하게 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경호원은 정위치 상태에서 이제 주변에 위험 요소가 없는 것이 확인하고, 경호원이 확인하고 난 후에 개방해야 되겠죠. 네, 3번이 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출입자 통제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뭐냐? 행사장에 허가되지 않는 출입 요소를 발견하여 통제 관리하는 사전 예방 차원. 그렇죠. 이게 이제 출입자 통제입니다. 지연 참석자가 있잖아요. 검색 후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검색 후에 출입을 허용해야 되죠. 금속 탐지기 검색을 통하여 유해 요소 침투를 차단하고, 비표를 운영하여 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한가요? 아니죠.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죠. 이제 인가자만 들어와야 되죠. 인가자에게 비표를 주는 거고, 비인가자는 출입을 통제해야 되겠죠. 그리고 행사와 무관한 사람들의 행사장 출입을 통제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통로 아니고요. 이게 단일한 통로를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단일 통로로 출입을 하도록 해야지. 다양한 통로를 하게 되면 위해자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출입자 통제 대책 이어집니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출입자 통제 업무 시에 지정된 통로를 사용해야 되겠죠. 기타 통로는 폐쇄합니다. 지정된 곳만 열어두고, 주차 계획, 입장 계획과 연계해서 주차 동선, 입장 동선, 혼잡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죠. 이 계획이 잘 써야 됩니다. 그다음 참석자 통제에 따른 취약 요소를 판단함에 있어 경호 기관의 입장에서 행사장의 혼잡을 방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죠. 그죠? 자, 비표라는 것은 이게 인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제 이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명찰이나 리본을 쓰는데 모든 구역의 색상을 단일화한다 그러면 안 돼요. 이게 구역별로 좀 나눠서 봐야 되겠죠. 식별이 용이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이제 구역별로 좀 구분을 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혼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단일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경호원과 아무튼 이제 거기에 이제 물론 너무 많아도 안 되겠지만 모든 구역을 다 단일화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출입자 통제 업무 이어집니다. 이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3중 경호에 의거한 경호구역의 설정에 따라 각 구역별로 통제 범위를 거친다. 그렇죠. 그러니까 3중 경호. 1선, 2선, 3선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죠. 1선 안전구역, 행사장 참석지 비롯한 모든 출입 요소의 1차 통제 지점. 이게 아니고요. 여기 이제 안전구역, 그다음에 경비구역, 경계구역인데 여기는 이제 경계구역이 있겠죠. 경계구역이 1차 통제 지점이에요. 그다음에 대규모 행사 시 참석 대상과 좌석을 구분해야죠. 참석 대상과 좌석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차를 두고 입장을 합니다. 행사장, 행사 규모에 따라 참석 대상별 주차 구역을 구분 운용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야지 유해자로부터 유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자연 방벽 효과입니다. 자연 방벽 가로 안에 들어갈 옳은 거. 위해 기도자가 고층 건물 등의 공격을 시도할 경우에 경호원들은 신장 차이가 요게 뭐 어떤 방벽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수직적입니다. 수직적 방벽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경호는 신장 차이가. 그러니까 여기 높은 건물에서 이게 저격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경호원이 이제 이게 위에 기도자가 있다. 그러면 신장 차이가 있잖아요. 신장 차이. 여기에 이제 키가 큰 경호원이 서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수직적인 신장이 적으면 어떻게 돼요? 신장이 적으면 이게 저격을 당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수직적 방벽 효과라고 그래요. 수직적 방벽 효과. 경호는 경호 대상자에 대한 수직적 방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항상 바른 자세로 이렇게 똑바로 서서 이렇게 움츠리거나 이제 은폐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서 저격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정답은 2번이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 문제 보실까요? 경호 작용에 관한 내용 이제 이어집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형태의 경호 임무는 사전에 신중하게 경호가 된다. 융통성은 배제된다. 그렇지 않죠. 물론 사전에 신중해야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융통성이 필요하죠. 완전히 확인됐을 때는 그러니까 융통성을 배제한다. 그러면 틀린 점이죠. 자, 경호 대상자에 대한 완벽한 경호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임무를 명확하게, 그다음에 자원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사전에 유해 분석 자료를 토대로 자원 동원 체계를 구축하고 경호와 관련된 정보는 비인가된 자에게 제공돼서는 안 되죠. 그죠? 인가된 사람만 봐야 되겠죠.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경호 임무 활동과 관련되어입니다. 옳은 것은 연례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돼요. 사전 답사를 해야 돼요. 생략하면 안 되죠. 생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전 답사를 해야 되고요. 안전 대책 작용은 행사장 내외부의 산재한 인적, 물적, 지리적 취약 요소에 대한 안전 대책이 다 포함이 된다. 그렇죠. 여기 이제 안전 대책이라는 것은 인적인 취약 요소, 물적 취약 요소, 그리고 지리적 취약 요소 이걸 다 포함해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경호 정보 작용은 원칙적 사전 지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경호 대상자의 신변 안전을 위해 이제 근접 경호다라고 했는데 이게 근접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전 예방 경호죠.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게 사전 답사를 해가지고요. 여기에 이제 이 경호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안 작용은 유해 기도적 인원, 문서, 시설, 지역, 자재, 통신 정보를 생산하는 거. 이거는 이제 경호 정보 작용이죠. 경호 정보 작용이에요. 보안 작용이 아니라. 보안할 때는 보통 이제 테러리스트에 관련된 이런 것인데 여기서는 어떤 정보와 수집과 관련된 것은 경호 정보 작용입니다. 조금 이제 물론 답은 뭐 이것도 2번도 답인데 이게 다른 것도 좀 헷갈릴 수 있었던 이런 내용이죠. 자, 다음 문제 보시죠. 경호 안전 대책에 대한 내용으로 물어봅니다. 경호 행사 시 경호 대상자 대통령에게 유해를 줄 수 있는 유해 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안전 조치라고 합니다. 안전 점검이라고 하지 않고요. 안전 조치. 안전 점검은 뭐냐면 폭발물이 있는지 이런 것들 내용으로 담는 것이 안전 점검입니다. 안전 조치고요. 경호 대상자에 대한 유해를 가할 소지가 있는 사람의 접근을 막는 것은 물적이 아니라 인적이죠. 인적. 그러니까 여기 답이네요. 인적 유해 요소를 배제하는 거고요. 경호 대상자를 유해 여건을 제공할 수 있는 자연 인공물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이제 소방 설비가 문제가 없는지, 그 다음에 폭탄이 있는지 없는지, MD, 그러니까 금속 탐지기로 이제 조사하는 거, 이런 걸 안전 점검이라고 하거든요. 안전 점검, 안전 검측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안전 검측, 안전 점검 안에 이제 안전 검측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 아무튼 안전 조치, 인적 요소 배제, 안전 검측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이렇게 안전 대책 단의 개념을 많이 물어보죠. 정답은 4번이네요. 다음 문제 가실까요? 자, 경호 활동에 관한 내용을 물어봅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3중 경호는 위의 기도 시 시간 공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피해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어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1선, 2선, 3선 이렇게 해가지고 곤충 유효사거리, 손충 유효사거리, 그리고 소규모 곡사하기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막고 또 막고 이렇게 이렇게 막는 거예요. 시간을 지연시키는 거죠. 선발 근접 경우의 구분 운용은 효과적으로 위해 기도자가 봉쇄하려는 예방 경우와 방어 경우 작용이다. 그렇죠. 경호는 위해 발생 시 경호 대상자의 방어 대피보다 제압 아니죠. 여기에 이 대피가 우선이죠. 경호 대상자를 빨리 보호하는 게 우선이지 유해 기도자를 제압하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방어와 대피를 유해 기도자 제압보다도 우선시해야 되죠. 그리고 경호 임무의 단계별 절차는요. 계획 단계, 준비 단계, 행사 단계, 평가 단계 이렇게 됩니다. 행사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하겠죠. 8.15 행사를 한다. 자, 그러면 행사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고 행사가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하는 이런 단계로 넘어갑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선발 경호와 이제 관련해서 물어봅니다. 선발 경호 틀린 거. 자, 예방성 선발 경호 임무로 위해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여 제거하는 거죠. 거부함으로써 행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거. 이게 예방성입니다. 통합성. 경호 임무에 동원된 모든 부서는 각자 기능을 완벽하게 발휘하면서 하나의 지휘 체계가 알아서 통합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서로 보완하고 이제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안전성, 확보한 행사장의 안전장치가 행사 종료 시까지 유지해야 되죠. 그죠? 예비성, 경호 임무는 최상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아니죠. 최악의 상황이죠.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항상 이 테러리스트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폭탄이 설치될 수 있다. 이렇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게 예비성입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할 때도 그렇죠. 최악을 가지고 하느냐, 최선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태도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죠. 어떤 최악의 상황, 아니 나쁜 인간일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쟤는 범죄자일 거야 이렇게 최악의 상황을 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믿고 가는 이런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죠. 최상을 보느냐, 최악을 보느냐 이런 거인데, 항상 이제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가야 된다. 우발 상황 문제랑 옳지 않은 것은 우연히 또는 계획적으로 발생하여 경호 행사를 방해하는 사태, 이게 유발 사태죠. 맞습니다. 상황이 직접적으로 발생하기 전까지는 위해 기도가 발생하는 시간, 장소, 방법에 대한 사전 예측이 불가능하죠. 완전한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예측하도록 더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이제 경우가 필요한 거죠. 방법과 규모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으나 심리적인 공포, 불안을 조성에 따른 혼란과 약이다. 그렇고요. 경호 대상자의 방어, 대피보다 이제 어떤 자기 보호 아니죠. 이 경호는 자기 보호 본능으로 숨어버리면 안 되고, 이렇게 이 방어가 제일 중요하니까 체계를 확장해서 막아야 돼요. 이렇게 이제 희생 정신이 필요하겠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뭐 어렵지 않았어요. 자, 그다음 문제 이제 보실까요? 자, 우발 상황 대응 기법이에요. 옳은 건 뭐냐라고 하는데요. 경호원의 주의력 효과 면에서 경호원과 군중 거리가 가까울수록 유리하다. 그죠? 가까울수록 주의력은 높아지죠. 주의력은 가까우면 잘 보이니까요. 멀면 안 보이니까요. 자, 위험을 가장 먼저 인지한 경호는 동료들에게 신속히 전파하여 공조 체계를 유지해야 돼요. 자기의 담당 구역은 지켜야 되니까 신속하게 알려줘야 되고요. 수류탄이나 폭발물이 왔어요. 자, 그러면 방어적 원형 대응으로 하면 안 되고요. 요게 함모령이죠. 함모령. 이제 함모령. 이제 함모령 대응을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수류탄 폭발물의 경우는 함모령으로서 몸으로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원형 대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모령. 그럼 옳은 것은 1번이 답이죠. 요 대응에 있어서도요,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통해서 좀 보충을 하셔야 돼요. 여기 기출특강을 통해서는 어떤 분야가 나오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것이 어떤 거고 출제 경향이 어떻다. 자, 요런 정도 보시고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기본 강의나 문제풀이 내용들을 다 할 수는 없다는 점, 이런 걸 알아두시고, 거기에 하나하나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딘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기본 강좌를 찾아서, 또는 여러분들 공부하는 이제 요약서나 기본서를 꼭 참고하셔서 보충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선발 경호와 관련된 내용 물어봤어요. 옳지 않은 것은 뭐냐? 행사장의 보안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내 외부의 경호 요건을 점검하죠. 뭐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경호 책임에 따라 사주 경계를 실시하고 우발 상황 발생 시 인적 방벽을 형성한다. 지금 보면은 선발 경호잖아요. 선발 경호. 근데 인적 방벽을 성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수행 경호죠. 수행 경호.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이제 같이 가는 이런 경우지 선발 경우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사전 예방 경우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수행원으로서 같이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내용을 함정이세요. 그다음에 경계구역은 행사장 주변의 취약 요소를 봉쇄, 감시할 수 있는 위치 선정해서 기동 순찰제로 운영하고 출입자 통제 관리를 위해서 초청장 발급이랄지 출입증 착용 여부랄지 이런 걸 확인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선발 경호원의 기본 임무예요. 이거는 이제 인적 방벽을 세우는 것은 이거는 선발 경호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 넘어가시죠. 안전 검측 활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령과 관련해서 옳지 않은 것은 자, 검측은 책임 구역을 명확하게 구분한다. 그렇죠? 우리는 당근이죠. 자, 인간의 싫어하는 습성을 감안하여 사각 지점이 없도록 철저하게 검측해야 돼. 이거 뭐 이 정도 됐겠지라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빠짐없이 해야 된다는 거고요. 통로에는 양 측면을 중점 검측하는데 높은 곳보다는 아래 아니고요. 아래보다는 높은 곳. 그러니까 천정이나 이런 곳에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죠. 아래 바닥보다는 여기 천정이나 이런 곳에 집중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물품은 원거리에서 이제 격리시켜야 됩니다. 확인이 안 되는 것은 못 들어가게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분해가 안 되는 것은 일단 격리시켜야 되겠죠. 자, 3번이 답이었네요. 다음 문제 보실까요? 검식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경호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이죠. 이상 유무를 검사해서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렇죠. 행사장의 위생 상태 점검, 수질 검사, 그리고 전염병, 식중독 예방 포함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검식 활동은 근접 경우가 아니죠. 이제 근접 경우는 이제 수행하면서 하는 경우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틀렸죠. 이거는 이제 사전 예방, 선발 경우랄지 여기서 하는 것이지 근접 경우 임무가 아닙니다. 경호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에 대해서 이제 구매, 운반, 저장, 조리, 제공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근접 경호와 그리고 선발 경호 이렇게 구분하는 사전 예방 경호 구분하는 문제 항상 출제되기 때문에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자, 경호 복장과 관련된 이제 문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경호 복장. 경호 복장은 기능적이고 튼튼한 것이어야 된다. 뭐 일단 맞네요. 자, 위에 기도자에게 주도 면밀함과 자신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장신구를 함부로 이렇게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지양해야죠. 지향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거고 지양은 이제 안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경호 대상자와 보호를 위해 경호 대상자와 튀는 복장을 선택하면 안 되겠죠. 대통령 경호처에 근무하는 경호부는 복지에 관해서 필요한 이렇게 이제 복지와 관련된 요거는요 경호처잖아요. 그러니까 처장이 정하는 거지 경찰청장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경찰청장이 아니라 처장, 경호처장이 이렇게 정한다. 1번이 답이죠. 이제 답은 너무 쉽죠 사실. 기능적이고 튼튼해야지. 이렇게 쉽게 냈어? 이제 이렇게 쉽게 내는 문제도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자, 경호 장비 문제를 물어봤어요. 자, 옳지 않은 건 뭐냐? 호신 장비란 자신의 생명, 신체 위험한 상태를 놓였을 때 스스로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뭐 가스 분사기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검측 장비란 가스 분사기 아닙니다. 가스 분사기는 호신 장비예요. 호신 장비. 검측 장비가 아닙니다. 요 금속 탐지기는 검측 장비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뭐냐면 여기 방호 장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방호 장비예요. 방호 장비. 그리고 검측 장비가 아니고요. 그리고 요거는 CCTV도 뭐냐면 감시 장비예요. 감시 장비. 감시 장비. 이렇게 되거든요. 감시 장비. 자, 가스 분사기는 호신 장비. 그리고 전기 벽은 방호 장비. 금속 탐지기는 검측 장비. CCTV는 감시 장비. 이렇게 장비의 구분 잘 기억하시고요. 대통령 경호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속 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비업법상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가 있는데 경단분이죠. 경적, 단봉, 분사기 등. 그리고 근무 중에만 휴대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맞는 지문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경호는 자격과 윤리에 관한 내용이네요. 이제 경호 환경 조성 그리고 탄력적 경호 운영을 해서 정치적 활동을 지향하면 안 되고 지양해야 되겠죠.
경호 대상자의 생명 재산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가치관 하면 너무 쉽죠. 경호원은 권위주의를 강화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권위주의를 약화시켜야 되겠죠. 주입식으로 교육하면 안 되겠죠. 참여식으로 해야 되고요. 경호원은 직업윤리 강화를 해서 성희롱 예방 교육도 해야 되죠. 예, 이번이 답이네요. 예,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의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전, 옳지 않은 거. 자, 의전은 원칙상 행사의 주체자의 경우에 손님에게 상석인 오른쪽, 그렇습니다. 오른쪽이 상석이에요. 손님에게. 차량용 국기 개항 시 차량의 본네트 앞에 서서, 차 앞에 서서 차량의 정면으로 바라볼 때 본네트 왼쪽이나 왼쪽 유리창문에 됩니다. 왼쪽에. 그다음에 국기의 개항 위치는 5개 개항 시 단독 주택의 경우에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입니다. 대문의 왼쪽. 차에서도 왼쪽. 나가서 보면 이제 대문의 왼쪽. 실내에서 출입문 쪽을 아랫자리로 하고 출입문 쪽이 이제 아래예요. 정반대 쪽이 윗자리죠. 이렇게 그러니까 3번이 답이죠. 국기 개항할 때도 나와서 보면 왼쪽. 그다음에 차에서 볼 때도 왼쪽. 이렇게 갑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자, 응급처치의 기본 요소가 아닌 거, 기도를 확보하고 지혈하고 상처 보는데 이게 전문 치료는 응급처치가 아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에 관한 테러방지법 문제입니다. 테러방지법 가로 안의 내용인데요. 테러의 기억 및 니은 예방과 뭐 대응이죠. 필요한 사항을 테러로 인해서 이제 피해 보전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 보호와 이게 재산을 보호한다 이렇게 되는데 결국 예방과 대응이에요. 이게 테러의 예방과 대응 이렇게 돼요. 대비가 아니거든요. 여기는 대비로 헷갈리게 하려고 했는데 예방 대응입니다. 대비가 아니고요. 그리고 테러로 인해서 피해 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생명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공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방, 대응, 피해 보전. 1번하고 3번 중에 잘 골라라 하는 내용이었는데 아무튼 함정에 빠지신 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이렇게 방금처럼 조문을 내는 문제들이 있어요. 자, 그런 거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테러방지법 내용인데요.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라고 그래서 뭐 국적국이 아닌데 예를 들면 IS가 있잖아요. 그 IS 아닌데 그 IS에 가입한 예전에 김군이 있던 것처럼 이런 게 이제 외국인 테러 전투원입니다.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예비죄도 처벌하고 그러는데요. 관계기관장은 외국인 테러 전투원으로 출국하려고 그래요. 그럼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국인, 외국인에 대해서 일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데 이 출국은 법무부 장관이 하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1항에 따른 일시 출국 금지 기간 며칠일까요? 90일이에요. 90일. 숫자 문제죠. 90일로 한다. 다만 출국 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관계기관장은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4번이 답이네요. 이렇게 일단 90일이다. 이렇게 간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 넘어가시죠.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대테러 활동이에요. 대테러 활동. 테러 위험 인물 관리도 하죠, 그죠? 인원시설 장비 보호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 행사도 역시 테러 문제가 있고, 테러 위협에 대응 무력 진압도 되겠죠. 전부 다 되네요. 여기에 테러 방지법에서 대테러 활동에 다 포함이 돼요. 이렇게 위험 인물 관리, 시설 장비 보호, 국제 행사 안전, 그다음에 테러 위협에 대한 대응. 4번이 답이네요. 다음 문제 보시죠. 이 부분도 이제 잘 봤는데 국가 테러 대책위원회요. 경호안전대책위원회가 아니고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구성을 물어봤는데요. 관세청장이에요. 관세청장인데 관세청장, 검찰총장, 그다음에 합동참모장, 질병관리청장 여기 이제 질병관리청이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이 청으로 승격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가 안 들어가 있고요. 이제 관세청장이 들어가 있어요. 관세청장. 테러방지법. 테러와 관련해서 외국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관세청장이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과 더불어서 들어가 포함되어 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아무튼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도 역시 시험장 가기 전에 꼭 확인해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테러와 관련된 이런 부분요. 이 경호학은요. 그래도 평이한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몇 문제 여러분들의 이제 헷갈리게 하는 이게 바로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일단 고득점을 맞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건데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 이렇게 이제 기출문제 중에서 암기해야 될 파트 있잖아요. 뭐 조문과 관련된 거 그리고 이런 것처럼 위원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들을 시험장 가기 전에 꼭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